지난주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시 되고 나서의 코인 시장은 이거 이렇게까지 오른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고, 미국장은 뭐 반도체주들은 조금 제외하고 다른 장들이 아직 견조하게 더 오르고 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 축소고 있어. 특히 1등 주식인 삼성전자는 막 떨어지고, 기존에도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고 있고, 5만 원 더 붕괴되고. 그래서 이런 격동의 장에서, 자산이 움직이는 격동의 장에서 2020년, 2021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오른 것처럼 격동의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시라 했잖아요. 그때 생각하시면 늦어요. 그래서 요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때. 이것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의 격동기, 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좀 잠잠하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억 3천 뚫었었어요. 다시 내려갔다 다시 이러고 있고. 도지코인은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도지장가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명칭을 진짜로. 도지코인은 거의 뭐 200~300% 막 올랐잖아요. 단기간인데. 밈코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근데 오르는 건 뭐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순항하고 있어요. 반도체주 제외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한번 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서 선택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시나리오가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시나리오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남편분이 또는 친척분이 야, 이럴 때 사. 그건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어머님들의 시나리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어쨌든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는 내가 알려줬다고 이건 내 시나리오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이 급등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볼게요. 하나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게 선택하면은 생각이 모아지지 않아서. 비트코인이 급등했어요.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그럼 난 비트코인이 있다, 없다?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시나리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있다? 나는 비트코인이 있다? 내가 1억에 샀는데 1억 3천이 됐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이 있을 때는 선택이 뭐냐면 얘를 팔거나 얘를 안 팔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있으면 팔거나 안 팔거나. 없을 때는 얘를 사야 되는 거 저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급등했어요. 순간적으로 급등했어요. 순간적으로 급등했을 때 제가 비트코인이 있다? 안 팔거나 팔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제 개인의 선택이에요. 안 팔거나 난 그냥 보유야.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 또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급등한 거니까 그래서 팔 거야. 이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답이 없어야 된다고요? 제게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게 오르는 자산에서 사는 건 없다. 오르는 자산에서 사는 건 없다. 이게 저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눴을 때. 가지고 있을 때는 팔거나 안 팔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내가 안 갖고 있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를 사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 방법이 있어요. 전형적인 모멘텀 투자잖아요. 외부에 강한 동력이 들어왔을 때 그 동력으로 막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달리는 말에 딱 뛰어 오르잖아요. 그럼 달리던 말에 내가 딱 뛰어 올랐다고 그 말이 갑자기 서지 않는다. 왜? 운동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앞으로 투자할 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뛰어 올라서 올라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도 다 모르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올라갔던 그 순간에 떨어질 확률은 적지만 나는 그러면 조금만 오르고 팔아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망가진다. 그래서 급등하는 자산에서는 없을 때는 쳐다도 안 본다. 있을 때는 팔거나 그대로 놔둔다. 이건 선택이다. 반대로 반도체 볼게요. 그래야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 그때도 이유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뭐 실기했다는지, 뭐 자체 내 그런 건데 결정권자들이 실제로 엔지니어가 아니라 다른 이런 물류를 관리하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건 다 후행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딱 그거야 라고 확실해?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하나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 혼재돼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실기한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 주류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4만 원까지 붕괴해서 5만 원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도,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또 계속 떨어졌었죠. 나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산다? 판다? 절대 파는 건 없다. 떨어지고 있어, 계속. 떨어져 있다. 파는 게 없다. 이거는 뭐냐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해.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본다면 제가 안 판다라는 걸 번복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 문제인 것 같아. 누가 봐도 삼성전자에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팔아야 돼요. 일단 팔아야 돼, 무조건. 그게 무슨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그죠? 누가 봐도 뭐 삼성전자 문제네. 전문가도 얘기하지만 나도 찾아볼 때로 다 찾아봐서 내가 판단하건데 삼성전자의 문제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팔아야죠. 1등이 주식이라도. 근데 딱 봤더니 삼성전자가 다른 큰 이유는 없는, 이 정도는 다른 회사도 있고 아직도 1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단 말이야. 52주 최저점 이후로 내려갔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팔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없으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없다. 살 수도 있다. 없다. 언제요? 그 삼성전자의 이유가 아니다. 명확하지 않다. 다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뭐 반도체 제재라든지 미국이 뭐 엔비디아하고 선이 안 닿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외부적인 조건인데 이건 일시적이겠네라고 하면 그때는 사도 된다. 잘 보세요. 5만 원이, 그죠?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오늘은 5만 5천 원이에요. 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몇 달 전에는 한 7만 원, 8만 원까지 갔었어요.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7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졌다 칠게요. 8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그러면 7만 원에서 5만 원 갔어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거의 30%잖아요. 8만 원에서 5만 원이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지금 그때 8만 원까지 갔었죠. 거의 몇 달 전에. 8만 원에서 5만 원이면 3만 원이란 말이에요. 3만 원 정도 차이예요. 8만 원에서 5만 원 간 거예요. 30% 정도예요. 그냥 이거는 올라갈 때 30%하고 내려갈 때 30% 달라요. 그렇죠? 내려갈 때는 30%는 올라갈 때 훨씬 높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30%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올라갔을 금액이 아니라 평상시에 8만 원인데 내가 5만 원까지 떨어졌네 라고 하면은 5만 원 내가 만약에 샀다. 그럼 얘가 5만 원 샀는데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단기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얘 외부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다시 더 오르진 않아도 그 전 가격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면 이 차익이 30%잖아요. 30%면 3년에 연 10%씩의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럼 10% 복리는 아니지만 10%씩의 수익이 달리라고 하지만 10% 수익에 적금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왜 10%의 적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 할 텐데 이거는 왜 10%의 적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냐라는 거죠. 얘네들은 내 5만 원 사면 그래요. 한 달 지나면 왜 안 오르지? 6개월 지나면 왜 안 오르지? 1년 지나면 왜 안 오르지? 이런 불안감이 막 떤다라는 거죠. 그냥 기다려서 쉽게 2년, 3년에 적금을 들었다 생각하면 2년 동안 그게 회복이 안 될까라는 생각은 그렇게 처음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불안하죠. 그 불안증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부적인 거는 무조건 팔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럴 때는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건 내부적인 문제가 7, 80%인데 라고 하면 팔아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8만 원에서 5만 원에서 팔면 안 되죠. 없어요? 사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게 빨리 회복되지 않아도 돼. 장기적으로 나는 2, 3년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1년에 나는 10%를 볼 거야. 이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률을 보면 아무것도, 올해 S&P 500 상승률 아시죠? 올해만 23%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보면
정기예금 적금은 되게 민감한데, S&P 500 그때 늘 말씀드리는 한 해에 23%가 됐다라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럼 진짜 적금 새마을금고에서 23% 그러면은 다 갈걸요? 한 1,000만 원만 해도? 그런 게 많다. 근데 어쨌든 23%라고 해도 거기서 어쨌든 그게 올라서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 20% 세금 내요. 그러면 또 세금 20% 내는 것들이 겁나서 23%의 상품을 안 사나요? 이익이 안 나면 세금도 없어요. 그쵸? 수익이 난 거에 20%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제 예전에 공부할 때도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50%래? 막 이러면은 그럼 그렇게 하면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50%안 하고 만다. 잘 보세요. 안 하면 0이에요. 안 오르면 0이에요. 근데 50% 났다라는 것은 양도소득 거의 몇 억 단위로 났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이. 그럼 몇 억 단위로 수익이 났는데 양도소득세 50%에서 안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23% 올라도 세금 20%네. 근데 그거는 소득이 이 양도 차이가 안 나면 세금 없잖아요. 양도 차익이 안 났는데 세금 걷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더라. 그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한번 평소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런 기회는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 10년이었는데 너무나 짧아졌어요. 5년, 3년 막 이럴 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에 자산이 한 30% 등락이 있는 것들은 이건 폭락기라고 봐야 돼요. 30%가 움직이면 특정 자산 30%가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 시나리오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저거 왜 얘기했냐? 이런 격동기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확정되고 나서. 그럼 격동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격동기가 오래가지도 않는데 너무나 급등하거나 너무나 급락하니까 기회가 아닌가 해서 훅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격동기보다 일반적인 그런 평상시의 기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라톤 하고 나서 풀 코스 마라톤을 뛰었어요.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몸에서 단백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땡기잖아요. 탄수화물도. 그 주는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일날만 3, 4kg 빠지는데 별로 살도 안 쪘는데 뭔가 자꾸 헛헛해요. 그래 계속 먹게 돼요. 한 주 지났어요. 2주도 먹고 있어요. 운동도 그전에는 아무리 못 뛰어도 일주일에 10kg씩 해가지고 3, 4번은 뛰었거든요. 첫 주는 뭐 힘들어서 안 뛰었어요. 두 번째 주도 한 번밖에 안 뛰고, 세 번째 주 2번밖에 안 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럴 때는 마라톤을 뛰고 나서는 이 격동기가 찾아오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한 주는 허용했어요. 그랬더니 2주까지 허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주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격동기를 어차피 이건 지나는 거잖아요. 제가 평생 겪어야 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제 몸의 건강 상태 유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것이든 간에 격동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우리의 삶은 대부분 99%가 그냥 평상시의 삶이에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고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공부가 드러나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투자가 어려운 거는 오르는 건 잠깐이에요. 근데 평상시 횡보가 거의 다예요. 오르는 건 잠깐이고 주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택 2020년, 21년 오르는 것들이 뭐 그전에도 이렇게 쭉 오르긴 했지만 급등했던 기간이 요만큼이지만 내려가는 기간도 없고 평상시에 유지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정상인데 그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인데 잘 인내하지 못하더라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꼭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여기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